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전 세계 각종 안보 소식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시큐리티 뉴스에서 미 국무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맹폭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라는 보도까지 내는데, 자, 이번에는 미 국무부의 관영 매체 VOA가 미 국무부와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대북 쌍방울 이용해서 대북 송금했죠. 이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 그리고 달러를 송금했으니까 달러, 즉 미국의 관할권이 생기니까 미국이 이 범죄를 처벌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감옥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그러면 유엔 제재 받고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받아야죠. 자, 그리고 달러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미 법원이 또 처벌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상황으로 보도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멀리서 원거리 지원 사격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국방부 고위직에 충성파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 엘브리지 콜비 전 차관보를 지명했는데, 이 엘브리지 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이 핵 개발 하든지 그거 알아서 하면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이익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 국방부의 넘버 3, 실제 파워는 넘버 2, 그리고 의전 서열론 넘버 3가 됐어요. 넘버 2죠. 부장관으로는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임명됐고, 그리고 획득 담당 차관 등등 했는데, 전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최측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다시 미국 통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즉 뺏어오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파나마 대통령은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절대로 못 준다 라고 성토를 했는데, 파나마 운하는 1904년 착공을 해서 14년 완공되었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고 하니까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가야 되는 이 선박으로 운송을 할 때 황당하죠. 그리고 미 동부에 있는 노포크에 있는 해군 군함이 태평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좁은 파나마 이 지역을 운하를 팠죠. 10년 동안 팠는데 미국 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1999년도까지 관리를 했는데 99년도에 파나마에게 넘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파나마가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세를 많이 받고, 그리고 순서도 좀 이 혜택을 안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대기 시간이 기니까, 워낙 많은 선박들이 다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 다시 찾아온다. 찾아오려고 하면 침공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수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야, 이거 설마 하겠냐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하마스 니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질 석방하라 라고 경고했는데, 벤 샤피로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놈들은 그 빌어먹을 이마에 총알 구멍을 뚫릴 것이다. 새 정부 출범한 즉시 또 후티를 테러단체 재지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지난 2020년에 트럼프가 당선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다. 지금 현재 중동 어지러운 문제죠. 새 행정부 출범하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했고, 중동 문제에 있어서 즉각 해결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재밌는 소식이네요. 구미시가, 경북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바로 그 구미죠. 좌파 가수, 극좌파 가수 이승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 결정한 자들이 책임져라 라고 어제 소송 들어갈 태세인데, 자, 이거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사진이죠. 네, 강풀이라고 하는 만화가 이승환, 그리고 유시민, 주진우, 또 여기 김재동 등등. 자, 이 이승환은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또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좌파, 극좌파 인사 가수입니다. 노래 잘 불러요. 예, 참 제가 이런 거 모를 때 젊은 시절에 이승환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좌파. 그러면 이제 너는 네 노래 안 들어 라고 해서 안 듣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비아냥거려 매진됐다는 겁니다. 티켓 한 장이 14만 원에서 18만 원 하는데 그게 다 매진됐대요. 구미시의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매진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얄밉죠.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수우익단체 여러분. 네, 구미에 보수우익이 많이 살죠. 그래서 보수우익단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자, 24년 12월 25일 콘서트가 열리기로 했으니까 며칠 후죠.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 글을 올린 그 다음날 구미시가 콘서트 장을 대관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구미문화예술회관의 규약에 따르면 이 시가 만약에 시의 입장에서 시의 규책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면 10%를 물어주게 돼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관료가 35만 원 너무 싸죠. 티켓 한 장 값은 14만 원에서 18만 원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치고는 대단히 비쌉니다. 우리 양산도 가수들 제법 많이 오는데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대관료는 불과 35만 원. 그럼 구미시는 3만 5천 원 물어주면 되죠. 그런데 이승환은 이걸 위해서 뭐 조명, 기타 아주 많은 세팅을 했겠죠. 그러니까 돈을 물어내라 라고 하는데 구미시에게 물어내라고 하면 3만 5천만 물으면 되니까 이걸 결정한 사람들이 니들 사비로 물어내라 이렇게 소송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구미시의 입장은 지금 이 보수단체들이 이 구미문화예술회관 옆에서 집회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충돌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원래 좌파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는 3만 5천 밖에 못 받으니까 그 결정한 사람들 니들이 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약화된 이란은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크다. 이 관련 사안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 이란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큰 거, 이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죠. 트럼프 정부 때는 일부러 이란과의 협상에서 탈퇴하고 하는 등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다 그냥 원상회복시켜버리고 이란을 그냥 자유스럽게 놓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핵무기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만든 게 바이든 정부인데 그걸 또 무슨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지 뻔뻔스럽습니다. 모스크바에 망명한 시리아 전 독재자 알 아사드 부부죠. 근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부인은 런던으로 돌아갈 것이다. 통보 후에 출국 신청을 했는데 자, 아사드 75년생 부인이랍니다. 젊어요. 아사드에 비해서 10살 어리다고 하는데 이 부인은 시리아계의 런던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시리아의 이중국적자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인이죠. 그래서 아사드와 결혼했는데 지금 뒤집어졌죠. 그래서 망명가 있는데 모스크바에 망명가 있는데 그전에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망명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는 런던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결정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아마 김정은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망명을 유고 급변 사태가 생겨서 망명을 간다면 이설주가 바로 그냥 나 이혼할 거야 라고 하지 싶습니다. 왜냐? 평소에 행실이 별로 안 좋겠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친러 헝가리 오르반 총리 그리고 이 오르반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가능한 빨리 포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 빨리 풀어줘라.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 비슷한 소리를 친러 슬로바키아 총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EU 그리고 나토 내에서 굉장히 성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북극성2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튜먼에서 이동되는 상황이 식별됐는데 자, 이 지역에서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는 철도에 실려서 가는 기차가 식별됐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주체포들이 170mm 자주포가 쫙 실려가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 북극성2 중거리 탄도미사일 2000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오레시니크 탄도미사일 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거라도 빨리 좀 받는 것 같은데, 야,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사흘간의 전과 보면 이 병력은 많습니다. 1860명, 1820명, 19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0대, 15대, 6대 격파, 장갑차는 18대, 29대, 15대 격파, 차량 98대, 81대, 67대 격파, 특수장비는 어제만 2대 격파, 야포는 요즘 야포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북한의 주체포 170mm 곡사포가 루안스크 후반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북한의 170mm 포가 전선에 좀 보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야포 파괴 전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파괴 전가 중에 제법 많은 수가 북한에서 전달해준 주체포 170mm 장사정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32문, 29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85대, 50대, 55대 격파, 미사일은 4발, 0발,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도 아주 많습니다. 234건이 어제 있었고,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격전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방면에서 공세의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전선에서 격전 중인데, 쿠판스크 방면에서 공세를 러시아가 재개했어요. 대대급 부대가 괴멸됐다고 하는데, 자, 이 포크롭스크 쪽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여러 곳에서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공세를 이렇게 막아냈다, broken up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이 포크롭스크까지 인근 쪽으로는 러시아 공군이 굉장히 강력한 이 폭격을 퍼부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지상군들은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척파르가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밝혔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의 북한군이 대규모 공세를 했는데 그걸 포병으로 격퇴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군 또 사상자가 많이 나왔겠죠. 제가 북한군 전사자 시신 사진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다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브라틴이라고 해놓고는 사인을 한글로 했습니다. 북한군인 거죠. 딱 봐도 북한군처럼 생겼어요. 자,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상륙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보트 300척을 준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병력 2,000명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 해당 부대가 우리 자폭 돌격 안 한다, 상륙 못하겠다라고 항명을 했답니다. 왜냐? 아니, 자기네들 보고는 그 고무보트 같은 거 타고 지금 강 건너가서 헤르손 타격해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고 뒤에 행정 상륙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애들만 들어가고 행정 상륙 들어오는 후속 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서 2,000명 그냥 녹아내릴 동안 그만인 거죠. 그냥 가서 니들 그냥 죽어 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는 못 가겠다. 후속 군수 지원, 그리고 후속 부대, 증원 부대 들어와야지. 이게 뭐냐 하고 안 간다는 겁니다.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노보체르카스크의 탄약창에 순항미사일 공습을 해서 파괴를 시켰어요. 자, 여기 도네츠크 뒷부분에 있는 역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뚱 하는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해서 넵튠, 우크라이나의 국산 미사일이에요. 넵튠 미사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탄약창을 파괴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오리올 지역의 정유소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했는데,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한 포인트에서만 20대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폭격을 여러 군데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보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IMF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025년 말 또는 26년 정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최소한 1년 이상은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돼야 러시아가 점점 재기불능, 재기가 한 20년 이상은 걸리는 이 정도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상처가 지금 벌어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물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립니다. 네, 지금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전쟁 종식 위해서 푸틴과 조기 회담, 담판을 원한다 라고 밝혔고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진짜 내란 세력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들이 이재명 대망론을 띄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연일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법정에서 유죄를 받고 해외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한국고등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미국 국무부 관영 매체 미국의 소리가 12월 22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 12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국무부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유엔은 북한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던 미 관영 매체 VOA가 한국 국내 판결 내용에 대해 국무부에 논평을 청했고 국무부가 이에 답한 것인데요. VOA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이화영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한국 재판부는 이화영이 대납을 지시한 800만 달러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이재명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며 한국 언론은 이화영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한 뒤 바로 뒤에 이재명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VOA는 북한 측 인사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며 미국은 현재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는 미국 일부 단체에서 이재명을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해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려고 한다라며 이재명이 국내가 아닌 해외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점점 본격화되는 미국 정부의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이화영, 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 그리고 여기는 리종혁, 조선 아태 부위원장. 돈 갖다 준 거죠. 네. 그래서 돈 갖다 준 8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바로 그냥 방북 사례금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 관영 매체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VOA는 국무부 한국 대북 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서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기사를 썼어요. 자, 국무부는 그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VOA가 국무부에 자, 이런 사실이 있는데 니들 국무부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국무부 관영 매체가 국무부에 질의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KTV가 뭐 외무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군방송이 국방부에 질의한 건데 그게 뭐 국군방송이 국방부에 함부로 질의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야 이런 것 좀 만들어보자 한번 해봐. 자, 이렇게 우리는 점잖게 답할 테니까 니들은 좀 세게 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이거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 이제 사실로 나왔으니까. 일단 1심,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형 선고의 근거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뭐 스마트팜 500만 달러 뭐 있지만 일단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내가 북한 좀 가게 해주세요. 이슈 한번 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당연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미국의 허락 없이 유엔의 허락 없이 함부로 북한에게 뭔가를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위반했으니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이번 이화영 이재명 사건은 아닌데 그 전에 누군가 달러를 북한에 준 겁니다. 그래서 국무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초국가적 범죄자 3명의 체포 및 유죄 판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시 보상금 지급한다. 이런 현상금을 걸었었는데 이건 뭐냐? 달러를 북한에 줬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면서 미국 돈이죠. 그러니까 관할권이 미국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일부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일부 단체들이 이재명을 고발을 해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하고 그리고 유엔 그리고 미 국무부에 고발하고 왜 미국 법원에 고발하는 거죠? 왜 미국 독자 대북제재 어겼고 달러를 갖다가 활용을 했으니까 미 국내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야 이거 좀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시위하는 탄핵 찬성 시위하고 하는 자들이 많이 줄었죠. 그 줄어들었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우파 시민들이 CIA에다가 반미인사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은 또 가고 싶으니까 집회장에 안 나오는 가능성이 좀 있죠. 많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도 미 백악관, 미 국무부, 미 CIA, 또 UN 이런 데다가 계속 신고를 하는 거죠. 대북제재 위반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세컨드리 보이콧 하는 거죠. 그거 위반했다. 미 국내법 위반했다. 달러를 미국 허락 없이 북한에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또 트럼프 백악관에다가 신고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받아서 ICC 헤이그 뭐 여기 참 멋지게 생겼네요. 이 문만. 그런데 여기 갇힐 수 있다. 근데 이 헤이그 교도소는 감옥이 이렇게 화롭네요. 네, 컴퓨터도 있고 TV도 있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떨까? 미 국내법에 처벌받으면 여기는 이제 ADX 프로레스 교도소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좀 미 국내법 어긴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아무튼 미국 일부 단체에서 그걸 추진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여기에 우리 애국 시민들도 힘을 좀 보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3월, 뭐 2월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겠냐?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한 게 우리 한국의 고등법원을 통해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뭐 이걸 무죄로 뒤집고 이 법리적인 이 판단만 하는 것이지 사실적인 판단 300만 달러 준 거 그거 아니다. 뭐 이런 거 판단하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로 확인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이 직접 사인한 문서도 있죠. 이걸 가지고 이재명 측 변호인들은 뭐 그게 야 이재명 몰랐다. 모르는 게 말이 맞냐. 사인 직접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사인 도장 있다고 그 경찰청장이 그러면 너 운전면허증 네가 다 아냐. 그거 인쇄한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사인했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 이재명에게 심대한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한번 뭉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